2학년 여러분, 오늘은 산지지형에 대해서 공부한 거 교과서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 한 번씩 텍스트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서 나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가 봅시다. 교과서 34쪽에 보면 제일 먼저 생각열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공룡 발자국 화석처럼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찍혀져 있는 게 과거에 공룡들이 뛰어다니다가 발자국 남아있던 게 화석이 된 건데, 우리가 중생대 때 번성했던 공룡 화석이 남아있는 곳이 어딘지는 이미 다 배웠죠. 한반도 지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경상 분지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공룡 엑스포 열리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공룡 엑스포? 공룡 관련 화석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경상 분지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남아있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 공룡 엑스포가 올해 열린다고 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알아두세요. 올해 공룡 엑스포가 또 열려요. 몇 년 전에 열렸었는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룡 발자국 화석 볼 수 있는 곳은 경상 분지고, 대표적인 데가 경상남도에 있는 고성군 공룡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지체구조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닭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생님 손으로 이렇게 닭발 그려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거 뭐 진짜 희한하게 그렸네. 맨 위에 있는 애가 평북 개마지개, 피음만 할게. 그리고 가운데가 경기지개, 그리고 영남지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3개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 부분은 얕은 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땅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시원생대, 평북 개마지개, 그리고 경기지개, 영남지개고, 얘네들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정지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로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변성암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변성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석이에요. 그리고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지계와 지계 사이에는 위쪽에 있는 건 평남 지향사, 아래쪽은 옥천 지향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의 다른 이름이 평남 지향사, 옥천 지향사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지향사들은 선생님이 과거의 얕은 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은 지향사고, 지향사는 과거의 얕은 바다를 우리가 지향사라고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해 두시고, 이 지향사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에 있는 층, 먼저 만들어진 층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해성층이고, 이 해성층의 이름은 조선누춘군, 그리고 이 조선누춘군에는 석회암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멘트 산업이 우리나라에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건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지층은 평안누춘군이고, 그리고 이 평안누춘군에는 무연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까지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생대 말기라고 구분하고 있으면 돼요. 먼저 만들어진 게 조선누춘군, 석회암이 있고,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평안누춘군이고, 호수에서 만들어져서 육성층, 그리고 무연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은 여기 옥천 습곡대, 옥천 지향사에 속하기 때문에 석회석과 그리고 무연탄 모두가 생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태백이 요쯤 될 거예요. 요쯤. 다음에 중생대 시기에는 거대한 호수였던 경상분지가 육지화되었다고 얘기를 했고, 이 경상분지는 호수였기 때문에 호수에서 그 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 육성층이라 부르고, 여기에 만들어진 지층을 경상누춘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대에 만들어졌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경상분지에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신생대에 만들어진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인데, 신생대 제3기에 두만지계 길주명천지계, 북한에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층에는 갈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 그림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암석을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암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그마의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바뀐 거, 그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성암, 변성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상분지처럼 그 흙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그걸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석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 화성암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뭘로 나뉘어지냐면,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빵 분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빵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거. 대표적인 게 제주도의 현무암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그마가 분출하지 못했어.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요.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 만들어지는 걸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표적인 암석은 화강암이 있습니다. 다음에 변성암은 그 편마암을 대표적인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마암이라는 건 암석에 이렇게 줄이가 있는 걸 편마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석의 종류가 편마암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천에 놀러가서 보는 게 편마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와서 퇴적암은 그 아까 육지에서 호수에서 만들어진 육성층,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제 내용을 보면 암석은 형성 원인에 따라 크게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으로 나뉘어진다 쌤 설명했죠. 퇴적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호수에서 만들어진 육성층과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으로 분류가 되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암과 마그마가 지하에 관입해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화강암 등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변성암은 편마암이 대표적이다. 얘는 열과 압력을 받아 본래 성질이 변한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 얘기를 하고, 편마암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한반도에는 시원생대에 형성된 편마암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생대에 관입된 화강암이 많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성암이 42.6, 화성암이 34.8, 여기 있는 숫자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엔 변성암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화성암이 많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변성암이 대부분 시원생대 지계에 만들어진 거예요.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가 되는 거고,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은 조선누춘군, 평안누춘군이 되는 거고,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건 경상누춘군이 되는 거죠. 경상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성암은 대부분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우리가 대보조산운동과 불국사 변동으로 우리 한반도에 마그마가 관입해서 화강암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화성암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신생대는 화산 폭발로 화산암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백두산 이런 것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반도의 지형 형성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그 고생대까지는 안정을 유지해오고 너무 오래전이라 흔적이 잘 남아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중생대에 있었던 세 차례 지각변동, 그리고 신생대에 있었던 경동성 요곡운동, 요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했고, 중생대 초에 있었던 게 송림변동이고, 송림변동은 북부지방에 영향을 주었고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은 쌤이 설명을 해줬죠. 위쪽이 북쪽, 오른쪽이 동쪽일 때 랴오뚱 방향의 지질구조선이라는 건 북동남서에서 한 칸 더 동쪽으로 간 거, 이렇게 된 거, 동북동 서남서, 요게 랴오뚱 방향이라 얘기를 했죠.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운동이 일어났고, 대보조산운동은 중부와 남부, 우리나라 대부분에 걸쳐서 일어났고, 중국 방향의 지질구조선, 그리고 많은 양의 마그마가 관입하여 대보 화강암을 형성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화강암이 나중에 가서 뭘 만드느냐? 바로 돌산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산지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산에는 흑산과 돌산 두 가지로 나뉘고 돌산은 기반함이 화강암인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흑산 같은 경우에는 기반함이 변성암인데 그 변성암들이 대부분 다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중생대 말기에는 경상도 일대의 소규모의 마그마가 관입해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고 이때도 화강암이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질구조선이라는 건 선생님이 땅에 금이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뒤틀리면서 전리가 땅에 금이 가는 걸 전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단층선은 땅이 깨지는 거, 땅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질구조선이라는 건 그냥 땅에 금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신생대 제3기는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났고 이 경동성 요곡운동의 결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대칭 지형인 경동지형이 형성이 되었어요. 경동지형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경동지형을 만들어낸 비대칭적인 융기운동을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경동성 요곡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있었던 시기는 여기 나와 있는 신생대 3기죠. 동해안에 치우친 비대칭 융기운동으로 동쪽은 높고 동고, 그리고 서쪽은 낮은 서저의 동고 서저의 경동지형, 비대칭 지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융기운동으로 함경, 낭림, 태백 산맥 등이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마천령 산맥과 소백 산맥도 이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각의 융기로 만들어진 산맥 5가지를 우리가 1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경, 낭림, 태백, 마천령, 소백이 1차 산맥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 결과 백두산, 그리고 백두산 주변 지역, 신계곡산, 서랑랑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지의 화산 지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신생대 제4기에는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고 기후변화는 다양한 지형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쪽 36쪽을 배우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6쪽을 봅시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지질 시대별로 어떤 지층이 만들어졌는지를 표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만 잘 해석할 수 있어도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봅시다. 선 캄브리아대는 시원생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생대와 원생대 합쳐서 시원생대. 선 캄브리아기에 우리나라에는 평북 개마지개, 그리고 경기지개, 영남지개 등이 만들어졌고, 잘 안되네. 밑줄로 그냥 긋게요. 평북 개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가 만들어졌고 이곳에 있는 암석은 변성암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생대는 고생대 전기 또는 초기, 고생대 초에 만들어진 조선노충군, 그리고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평안노충군으로 나뉘는데 조선노충군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성층이고 평안노충군은 호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성층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지하자원이 달랐죠. 조선노충군에는 석회암, 그리고 평안노충군에는 무연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결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결층이라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사이에는 지층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다, 잃어버릴 결자, 없다 해서 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에는 지향사에는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있으며 전기에는 조선노충군, 후기에는 평안노충군이 있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쪽 옆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중생대 때는 중생대 초, 중, 말에 각각 지각운동이 있었죠. 초에 있었던 게 송림변동, 송림변동 결과 한반도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산운동의 결과 화강암이 관입했고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불국사 변동으로도 화강암이 관입했고 중생대 중기에는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도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여기가 영향을 미친 곳은 경상도 일대, 경상분지 지역이고 이곳에는 퇴적암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중생대 때 번성했던 공룡화석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생대에는 3기, 4기로 나뉘는데 신생대 제3기 때는 경동성 요곡운동,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동성 요곡 운동의 결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만들어졌고 신생대 제4기에는 화산활동으로 그 울릉도, 독도, 제주도, 백두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대 특히 시기에 만들어진 길주 명천지계나 두만지계 요기에는 선생님이 갈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갈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 그림들 봅시다. 이번에는 시원생대 지체구조와 주요 암석. 시원생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로 변성암이 있는데 이 변성암의 이름이 편마암이다. 그래서 평북 개마지계 그리고 경기지계, 영남지계에 우리나라에 변성암들이 많이 있고 안정지계에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 암석이 변성암이라고 편마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는 이쪽 평남지향사 그리고 옥천지향사인데 여기에는 석회석과 무연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고생대의 하부는 먼저 만들어진 건 조선누춘군, 상부는 평안누춘군 얘기를 했었고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초기에 만들어진 조선누춘군에 있으면서 해성층이라고 얘기를 했고 시멘트 산업의 원료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 석회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나 시설물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두 번째 문제 연탄과 시멘트 둘 다 태백에 있는 거죠. 어떤 지질시대랑 관련이 있는가?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향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구분하면 연탄은 후기에 만들어진 평안누춘군, 시멘트는 조선누춘군. 이제 다음 쪽 넘어와서 봅시다. 중생대 지체구조에서 중생대는 주로 이쪽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화강암들이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중생대 중기 때 대보조선운동으로 대규모의 화강암이 이렇게 막 관입을 한 거죠. 근데 주로 퇴적암이 만들어진 곳은 경상분지고 이 경상분지에는 호수에 경상누춘군이 퇴적되었으며 그리고 퇴적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룡화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퇴적암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경상남도 고성이 그 공룡 관련 화석 엑스포가 열리는 장소죠. 이 퇴적암의 특징이 이렇게 층을 지어서 있어요. 지금 층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렇게 층리가 발달되어 있는 게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얘가 퇴적암이 되는 거고 마지막 신생대 때는 그 경동성 여곡운동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암석이 주로 만들어진 건 신생대 3기 말 4기 초에 화산폭발로 얘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화산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산암이 현무암이고 현무암의 특징은 그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생각하면 되죠. 짙은 흑갈색을 띠고 표면에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 요게 신생대 때 만들어진 그 현무암의 특징이 되겠고 그리고 일부 그 두만지계랑 길주 명천지계에는 갈탄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현무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리산, 설악산 등 유명한 산지들은 어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터넷으로 알아보지 말고 쌤이 알려줄게요. 지리산은 우리가 흑산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기반암이 변성암이에요. 이 변성암이 되는 이유가 이 지역에 영남지계가 지나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설악산에 울산바위 있는 데는 화강암이기 때문에 돌산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다음 이제 넘어와서 아까 안 하고 넘어갔던 기후변동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약간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최종 빙기에 있는 육지의 모습. 여기까지가 지금 다 육지죠. 일본까지 다 우리나라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최종 빙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보다 1만 년 전. 그러다가 이제 현재 해안선으로 바뀐 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안선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건 이거는 6,0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종 빙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6,000년 전에는 현재 해수면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후빙기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종 빙기와 그리고 후빙기 중에 뭐가 더 나중이냐면 이 후빙기가 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최종 빙기는 다른 말로 최후 빙기고 마지막에 있었던 빙기 약 1만 년 전이에요. 최종 빙기는 약 1만 년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빙기 때는 해수면이 내려가면서 여기가 지금 땅으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일본이랑 중국이랑 다 우리나라 육지로 연결이 된 거예요. 내용 정리는 아래에 있는 걸 보면 되는데 빙기는 지금보다 한랭 건조했다. 그래서 추우니까 식물이 별로 없어. 식생이 빈약하다. 그리고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해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비가 안 오게 되니까 기온이 낮아지면서 증발량이 적어지니까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양, 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천 상류 지역에서는 돌덩어리 굴러 떨어지고 이 돌덩어리들을 제거하지 못해. 그래서 퇴적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 물이 흘러가면서 이 물이 산을 깎아냈어요. 계곡을 만들었는데 빙기 때는 물이 줄어들어. 그리고 물리적 풍화로 여기 있던 돌덩어리들이 잘게 쪼개져가지고 굴러 떨어져. 그러면 물은 안 흘러가고 이 돌덩어리들은 자꾸 굴러 떨어지니까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빙기 때 상류에는 퇴적작용이 일어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하천의 하류 지역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해져서 골짜기를 만든다. 그래서 빙기의 상류에는 퇴적, 빙기 시기 상류에는 퇴적, 그리고 하류에는 침식이 일어나는 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이 상류 지역에는 지금 이 선이 의미하고 있는 게 침식 기준면이라는 건데 침식 기준면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 선이 침식 기준면이에요. 이 선을 침식 기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식 기준면이 상승하게 되면 퇴적해요.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침식 기준면이 아래로 내려가면 침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침식 기준면이 위로 올라갔어. 침식 기준면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퇴적이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침식 기준면이 아래로 내려갔어. 그거는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이 위로 올라갔냐 내려갔냐, 과거보다 위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로 침식이 일어나는지 퇴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퇴적,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하류에는 침식. 이게 빙기의 상류와 하류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여기는 이해하기 쉽겠죠. 후빙기는 반대가 됐어. 과거보다 상류 지역에서는 침식 기준면이 아래로 내려왔어.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상류에는 침식이죠. 그리고 하류에는 침식 기준면이 위로 올라갔어. 그럼 퇴적이죠. 그래서 후빙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는 상류에는 침식 기준면 아래로 내려갔고 하류에는 퇴적이 일어난다.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돼.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그림이 빙기와 후빙기의 상류와 하류의 퇴적 침식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후빙기에는 기후 환경이 온난수변해지면서 식생이 많아져요. 그리고 하천의 물의 양도 많아져요. 그리고 빙기에 퇴적되었던 물질이 제거되면서 하천 상류에는 하상이 낮아져서 하천 상류에는 침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상이라는 게 하천 바닥이에요. 하천 상류 지역의 하천 바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야. 과거에는 하천 바닥의 높이가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하천 바닥이 여기였어요. 근데 후빙기에 하천 상류에 물이 많아지니까 이 물이 바닥을 깎아냈다는 거야. 깎아내서 바닥이 깊게 파였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천의 바닥이 이쪽으로 바뀌는 거죠. 하천의 바닥이 낮아지는 걸 하상이 낮아졌다 얘기를 해요. 하상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침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상류 지역에서는 침식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하면서 하천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해수면 상승의 결과 범람원 삼각주 등의 퇴적지형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저것만 두시면 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었다. 이것도 이제 해안지형 할 때 좀 자세히 다룰 테니까
밑줄만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동해안의 호수, 경포호수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속초의 청초나 영랑호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후빙기 해수면 상승의 결과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